테헤란에 올린 공습경보, 전략적 기피라는 환상을 위한 진홍고. 2026년 4월, 한밤중 테헤란에 울려 퍼진 공습경보는 단순한 군사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의 신권체제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구축해온 환상의 시대에 울리는 사망선고였습니다. 왜 스스로 전략적 기피를 자랑하던 국가가 수도 전체를 이토록 무력하게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계는 국영 매체의 장엄한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계는 전장의 실제 힘의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여러 민병대와 같은 대리 세력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자국 국경 밖으로 밀어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피가 테헤란의 핵심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지정 전쟁과 초정밀 무기의 시대에는 지리적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서방 동맹국들은 수만 명의 지상 지원병의 희생을 넘어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늘을 통과했고 바깥의 모든 방패를 무시한 채 곧장 목을 겨냥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붕괴가 일어났을까요? 소위 저항의 축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좀비와 같은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납게 보였지만 현대적인 중앙신경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공습 물결을 실행했을 때 그들은 단지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 자체를 쓸어버렸습니다. 타인의 공포 위에 생존하던 체제가 이제는 상대의 화력 앞에서 무력한 피해자로 드러났다면 그것이 바로 내부 붕괴의 출발점입니다. 통신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보고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의 두뇌는 그 군사적 몸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 질서 안에 너무 오래 남아 있었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지정학적 수술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수사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중앙의 모든 명령이 교란되거나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한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테헤란에서 목격한 것은 하나의 냉혹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하드파워가 목소리를 낼 때 감정과 극단적 무모함에 기초한 모든 군사교리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쓸려 들어갑니다. 절대적 하드파워와 이란 방공망이라는 종이 호랑이의 파산. 두 번째 공격에서 이란의 방공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왜 2026년의 전쟁이 소위 살롱 전문가들의 모든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끝났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란은 호르다드 15, 바바르 373, 그리고 러시아의 노후한 S-300 체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생산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차세대 전자전 기술과 마주한 순간 그것들은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 시스템들은 그렇게 참담하게 실패했을까요? 실제 군사 데이터는 메울 수 없는 수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스텔스 전투기 F-35 아디르만으로 레이더를 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란과 수천 개의 가짜 표적 생성이 가능한 통합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전개했고 그 결과 테헤란의 관제 장교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란의 방공 미사일이 디지털 유령을 쫓는 동안 지능형 관통폭탄은 지하 지휘 벙커와 탄도미사일 저장고의 정확한 좌표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독재 기술의 낙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서방에서 훔친 기술과 값싼 부품을 이어 붙인 프랑켄슈타인식 무기체계는 열병식에서는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총력전의 압박 아래에서는 결국 고철 더미의 본질을 드러낼 뿐입니다. 레이더가 하늘을 나는 새와 순항미사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반격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 이후 테헤란의 지휘 통제 체계, 즉 시포이의 마비는 두 세대 이상 앞선 기술 수준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 나타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통신망이 지워지자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 부대는 고립된 개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있었지만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사일은 있었지만 합법적인 발사 명령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대의 임상적 사망 상태입니다. 진짜 힘은 보유한 탄두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적이 당신을 전자지도에서 지워버리기 전에 그 탄두를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유효한 진실을 입증했습니다. 기술적 우위야말로 낡은 무력과시에 의존하는 체제에게 죽음의 낫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수 타격과 혁명수비대 지휘 구조, 두뇌가 제거되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현대 전쟁의 예술에서 한 가지 근본적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독재 체제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권력 중심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극도로 취약한 몸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부와 혁명수비대의 핵심 장성들을 겨냥한 참수 타격을 가했을 때 그들은 단지 몇몇 개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국가의 중앙신경체계를 통째로 절제하는 수술을 실행한 것입니다. 왜 이 공격은 그렇게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졌을까요? 서방 기준의 현대 군대에서는 하위 부대의 자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급자가 쓰러져도 하급자는 이미 설계된 교전 규칙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미사일 대대를 이동시키는 일부터 탄두 발사까지 모든 결정은 테헤란의 승인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도의 지하 벙커가 평탄화되고 위성통신 체계가 무력화되자 전선에 있던 수많은 이란 병사들은 순식간에 총을 든 눈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의 연대 지휘관이 상부의 인증 아무도 없이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체제의 규칙을 어겼다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공포는 적에 대한 공포보다 더 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여러 차례 분석해온 모든 독재 체제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자율적 결정권의 결핍이 낳는 마비입니다. 두뇌가 제거된 순간 혁명수 비대라는 몸체는 절망 속에서 경련하는 근육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2003년 이라크 군 붕괴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이 군복을 벗고 현대식 무기를 버린 채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참수 타격은 단순한 물리적 제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 심리의 파괴입니다. 순교를 외치던 군대를 단 몇 시간 만에 혼란스러운 군중으로 바꾸어버리는 파괴입니다. 고아가 된 대리 세력, 헤즈볼라와 후티, 그리고 시아파 초승달의 꿈의 종말.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은 이란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지나 레바논과 예멘에 이르는 권력의 호를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이라 부르며 자랑해왔습니다. 그들은 석유 자금으로 헤즈볼라와 후티 같은 공격적인 양자를 길러 세계 질서를 교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잔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테헤란의 아버지가 공습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순간 이 자식들은 순식간에 지정학적 고아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대리 세력의 종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충성은 공허한 우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돈과 무기와 정보 보호의 흐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금고가 봉쇄되고 항공보급로가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면 헤즈볼라는 무엇으로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후티는 자폭 드론을 조립할 부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들의 힘은 빌려온 힘에 불과합니다. 공급원이 끊기면 그들은 곧 고립되고 낙후된 지방 민병대라는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지 반대 세력의 반응도 보아야 합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에는 헤즈볼라와 오래된 빚을 청산할 기회를 기다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헤란의 주인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 세력들은 약한 자를 찢는 늑대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대리 전쟁으로 중동을 지배하겠다는 이란의 꿈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이것은 용병 군대와 이웃 국가 불안정을 통해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국가에 주는 혹독한 교훈입니다. 현실 지정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잡음을 일으키는 위성 세력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많은 돈과 교리가 있어도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아파 초승달의 질서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드파워와 정당성이 게임의 승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현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설계, 방어의 방패 뒤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 우리는 흔히 아마추어 관측가들이 미국이 중동에 끌려 들어갔다, 혹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스울 정도로 순진한 해석입니다. 에너지 지정학의 지도와 실제 군사력을 보십시오. 미국은 결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워싱턴이 옛 질서의 잔재를 청소하고 전 세계 에너지 흐름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두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세계의 목구멍이며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이란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미국은 사실상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적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혁명수비대가 해상 교통로를 교란할 능력이 제거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바로 셰일 오일 혁명을 가진 미국과 그 전략적 동맹국들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힘이 단지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항공모함 전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진짜 힘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다시 설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과 에너지 체계를 위협할 정도로 강한 적대적 실체가 남지 않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사실 미국이 최대 수준의 하드파워를 전개하고 세계 질서에 도전하려는 외부 국가들의 의지를 꺾기 위한 완벽한 구실입니다. 이것은 억제 정책의 종말이며 지정학적 위험을 지워버리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기술도 무기도 있고 결단력까지 가진 초강대국이 세계의 에너지 생명선을 쥐고 있을 때 과연 세계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는 다시 쓰이고 있으며 구식 탄도미사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며 생존하던 국가들에게 그 질서 안에 자리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침묵, 현실 지정학에서 충성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 테헤란이 공격받고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제거되는 동안 왜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전략적 파트너들은 소름 끼칠 정도의 침묵을 지켰을까요? 무제한의 우정이라는 선언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극체제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현실주의의 차가운 본질 안에 있습니다. 하드파워의 세계에서 충성심은 약자에게는 사치품일 뿐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란의 석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금융체계와 이미 흔들리는 자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성을 그보다 더 필요로 합니다. 중국은 노련한 여우입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사냥꾼에게 막다른 길로 몰린 이란이라는 늑대에게 자신의 운명을 결코 걸지 않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신들이 워싱턴의 기술과 금융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묵은 자기 보호의 행동이며 동시에 미국이 구축한 질서는 공허한 말로는 흔들 수 없다는 암묵적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모스크바는 이미 자신들의 문제로 너무 바쁘며
에너지 수출 경쟁자인 이란이 시장에서 제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들이 서로 손을 잡을 때의 비극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진짜 동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회주의적 협력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나머지 고리들은 자기 생존을 지키기 위해 즉시 그 고리를 잘라냅니다. 이란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침묵은 테헤란 체제에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입니다. 그것은 내가 늘 강조해온 냉엄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세계 지정학의 체스판 위에서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1등 초강대국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했다면 같은 목적을 말하는 친구들에게서 어떤 구원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이란 붕괴의 교훈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독재 체제에 대한 경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낡은 질서가 쓸려나갈 때 바깥에서 침묵하는 자들 역시 패자의 시체 위에서 권력의 몫을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